자기소개서를 100%로 보낸 채용이 떴습니다. 바로 LH 토지주택공사. 네. 취업형 인턴 경력을 좋아하기도 했고 서류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탑 그리고 호감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원하시는 체험형 인턴 사실 금턴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경력 쌓기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소개서를 100%로 보낸 채용이 떴습니다. 바로 LH 토지주택공사. 네. 지금 주택금융공사도 채용이 떴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보실 만한 채용 공고는 그래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체험형 인턴 그리고 주금공 체험형 인턴 요렇게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토지주택공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여기에 쓴 내용은 주금공에서도 바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채용 공고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체험형 인턴 기준을 생각했을 때 공기업 지원할 때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이건 LG건 현대자동차건 체험형 인턴 경력을 좋아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게 서류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같이 한번 채용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보고 바로 자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600명을 뽑아요. 잘 됐죠. 진짜 얼마만이에요, 이게, 그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 일단 본사, 서울, 경기, 이렇게 전국 지역별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원 자격, 제가 실제로 입력을 해봤어요. 자소서 항목을 가져오려고. 근데 자소서 항목 자체가 400자 미만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도 없고 자격증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입하는欄도 아예 없어요. 생년도 절대 기입하지 않고 월일만 기입하도록 나와 있다라고 보면 분명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을 봤을 때 항공과 친구들, 예체능 전공했던 친구들 대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소개서에 LH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드러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좀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게 주택 관련돼서 고객 응대를 많이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좋은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기소개서 평가 100%, 신뢰감이 확 들어가죠. 가산점 같은 경우는 취업 보호 대상자여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던가 차상위 계층이라던가 장애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종합 인성 면접인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주금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공기업의 청년 인턴은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데 면접에서는 당연히 조금 본인 어필을 하실 수 있게끔 좋은 태도 보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실제로 면접 질문들은 굉장히 평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LH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보다는요. 본인 성향에 대한 질문들이 조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소서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자소서 항목. 첫 번째, LH 체험형 인턴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이러한 목표를 세운 이유와 달성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 인턴은 하는 게 별로 없잖아. 이렇게 제약을 두시고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일단은 LH 지원 동기가 들어가야 돼요. LH 지원 동기는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 자, LH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들어가 있어야죠. 최근에는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 그리고 내 집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망을 가진 국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걸 실제로 좀 더 특히 어려움이 있는, 주택을 구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사회 소약, 소외계층 약자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지주택공사죠.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역할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기업 자기소개서 어떻게 지원 동기를 쓰실 때는
나는 이 기업의 역할에 공감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택금융공사,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금공이고요.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는 말 그대로 LH 주택을 제공을 해주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홈페이지를 보면 뭐 리모델링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역할을 조금 알고 계셔야지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고객 주요 사업 같은 것들 보면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들, 지역 균형에 대한 부분들,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들, 공공전세주택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내가 실제로 주거복지 사업 같은 경우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것들일 거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연결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이 실제로 조금 더 관광지로 활성화가 되고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LH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재생 뉴딜이든 이런 걸 많이 찾아보시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도입 부분에 굉장히 수월하게 쓰실 수 있겠죠. 특히 나는 최근에 이런 도시재생 뉴딜 혹은 공공주택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제공 이런 역할들을 보면서 굉장히 관심 그리고 공감을 하게 되었고 나는 이런 나의 어떤 가치관이 여기 드러나시면 좋아요. 나는 특히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줄 때, 적절한 도움을 줄 때, 항상 힘들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인데 이러한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곳이 LH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일단 인턴으로서 나는 고객 지원 업무나 실제로 이게 직무 수행 태도 사무직 기준인 거거든요. 자, 보시면 고객 서비스 그리고 직무 계획서를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 직무 환경, 관할 부서에서 분야별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고객 관리, 보상, 판매, 주거복지, 도시재생 하면 민원응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사무 보조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업무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고객 지원 위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민원인들의 어떤 고충을 이해하고 싶다가 될 수도 있고 이 민원인들로 하여금 어떤 공공기관으로서 받는 도움은 굉장히 유익하다. 그리고 되게 흔쾌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작아지게 마련인데 나만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제대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으면 이 부분에 좀 전문가가 되고 싶고 이 체험형 인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좀 인터뷰도 해보고 고객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지 특히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를 좀 조사를 해보고 이 부분에 맞춰서 나중에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실행을 할 때 이러한 인사이트를 최대한 반영해보고 싶다라는 수단으로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있다면 난 도시재생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고 여기 전에는 앞에 똑같죠. LH의 역할 똑같죠.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관련된 이슈들을 좀 써줘야겠죠. 도시재생 관련해서 LH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는 데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도시재생 전문가가 되는 걸 목표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체험형 인턴 과정에서는 실제로 고객 응대, 민원 응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상품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고충을 이해하고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충들 그리고 견해들을 실질적으로 내가 나중에 입사를 한 이후에 반영을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을 운영해 보고 싶다. 요게 포인트인 거죠. 근데 아마도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내가 실제로 여기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인턴을 통해서 나는 실제로 이제 민원응대에 대한 서비스, 민원 서비스에 대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나는 고객 만족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아니면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고객들의 어떤 고충을 이해하고 실무 경험을 해서 나중에 현업에 종사를 하게 될 때 고객들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는 서비스를 구축해보고 싶다. 그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경력 및 경험 활동이죠. 자, 직무기술서를 참고해서 지원자의 강점과 역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이나 경력을 선택해 기술해 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고객 응대 그리고 보상 판매 주거복지 재생인데 실제로 지금 사무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 응대 경험을 어필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직무는 먼저 기술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해당 직무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실제로 고객 서비스 취향 그리고 실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어진 업무를 끝까지 특히 이제 고객들 민원응대들 할 때 이제 민원인분들의 나이가 연령대가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고령층 고객분들을 완벽하게 케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고 내 경험 파트로 넘어가시면 좋겠죠. 이 경험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험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죠. 자, 내가 문제 상황이죠. 한 현장에서 현장 실습하면서 스마트 뱅킹을 깔아야 하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 전통시장이나 구시가지에 위치한 영업점이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에 관심이 없었대요. 우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상대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기존의 사은품을 홍보수단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어르신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선 어르신들은 와이파이를 켜는 법부터 잘 모른다는 걸 파악하고 앱을 설치해드리기 이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메신저 사용법까지 알려드렸다. 그리고 어른들은 한 번에 못 알아들으시니까 2번씩 천천히 확인하며 알려드렸다. 그 결과 영업점 가면 스마트폰 친절하게 알려준다 해서 30개를 넘어서 50개까지 설치를 했고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의 있게 업무를 수행하면 어떤 곳에서도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한마디로 어떤 문제 상황에서 내가 이 역할을 왜 했는지 가치관은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필요 능력. 그쵸? 그래서 책임감 있는 자세, 고객 서비스 지향, 그리고 실효성 있는 계획, 의사소통. 지금 여기 있는 키워드들이 다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LH 토지주택공사는 고객 행복을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가치관으로 자기소개서의 좋은 키워드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게 실제로 직무 기술서 키워드에 되게 많이 연결되는 거죠. 실효성 있는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책임감 있는 태도라던가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었고 내가 고령층 고객을 응대할 때 나만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고 결과가 어땠더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딱이겠죠. 그래서 차백자기 때문에 방금 것들 들어가시면 그냥 그대로 끝날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사무 업무를 보조를 완벽하게 했던 그래서 내가 인턴 근무할 때 사무 보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숙지하고 그리고 항상 상사분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미리미리 의사소통한 끝에 주어진 업무를 이렇게까지 수행을 해냈다. 이런 경험도 굉장히 좋겠죠. 그게 실제로 여기에서도 들어갈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시나 요청을 들어주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 상황, 제가 아까 보여줬던 툴이랑 똑같죠? 자, 500자예요. 요거는 조금 더 에피소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 방금 전에 쓰셨던 요 에피소드도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할 거예요. 지시와 요청을 들어줬던 경험이니까. 근데 이왕이면 업무 중에 혹은 이제 고객의 요청을 들어주었던 경험. 그래서 실제로 고객 응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상사를 응대했던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미리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주요한 거 한 4-5개 정도 준비해 두시면 금방 쓰실 수 있어요. 자,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4년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계속 퇴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한 달도 못하고 번번이 그만두는 상황은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이 시스템은 연차가 가장 높은 데다 신입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면담을 시작했는데 참여한 몇몇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이제 실컷 어려운 점을 물어도 답을 안 했대요. 알고 보니 말해봤자 반영되지 않을 거란 불신이 깔려 있었고 대화 방법을 바꿔서 싫은 부분이 아니라 개선하면 좋을 부분을 좀 묻고 말해주면 익명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의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말미에는 고맙다는 인사를 꼭 했고 아르바이트생들이 편하게 의견을 제시해주면서 업무 절차와 스케줄의 비효율적인 방식을 공통적으로 불편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절차는 바꿀 수 없으나 스케줄은 말씀드려서 의견을 반영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만둔 사람도 없었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자소서 항목 다른 사람의 지시나 요청을 들어주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계속 그만두는 상황 속에서 내가 면담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왜 그만두는지 아르바이트생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의 역할은 뭐겠어요? 이제 내가 뭐 왜 퇴사를 하는지 왜 자꾸 퇴사를 하는지 우리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 설문지를 요청을 하니까 설문자의 응답자고 난 설문을 주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시 요청이 뭐였어요? 우선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 솔직히 좀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깔려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요점이었고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확인했어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나는 일단 싫은 부분이 아니라 개선하면 좋을 부분을 묻고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쵸?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똑같아요. 팀으로 과업을 수행하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팀원을 좋아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마무리했던 경험을 순서에 따라서 기술을 해주십시오. 과업 목표, 본인의 역할, 해당 팀원의 역할, 해당 팀원의 행동, 나서서 도와주고자 했던 이유, 이게 가치관이죠. 그리고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전에 그 패스트푸드점 에피소드를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조별과제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우리가 뭐 공모전을 나가는데 조별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되게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우리 목표는 무엇이었고 저는 이 당시에 팀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한 팀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역할을 좀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 그냥 역할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역할을 왜 하고 싶은지 나는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었고 이 친구가 처음부터 잘 모르는 역할을 배치하게 된 데는 내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나도 서포트를 하는 거지만 내가 제일 고학년으로서 이 팀원들에게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할 의무가 있는데 지원자가 나서서 도와주고자 한 이유는 내 책임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역할 분배를 잘 못해서 팀을 적응을 못한 거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일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보고 알고 보니까 팀원들이 다 각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너무 임의대로 이걸 배치했다라는 걸 깨달았고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미 팀원들은 좀 진도가 나간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수인계까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혹은 온라인 이거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 맞춰서 기술만 해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소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키고자 노력하는 부분. 자, 이거는 뭐 공정일 수도 있고요. 규정을 준수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성실에 대한 부분, 내 스스로의 성실, 그리고 정직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직원 윤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자를 돕고자 하는 어떤 희생정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칙을 최대한 좀 지키려고 노력했던 경험, 요거에 대해서는 샘플을 하나 뭐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런 게 있지 않아도 괜찮은데 일단 규정 준수 기준으로 가면 내가 팀 프로젝트 하는데 팀원 중 한 명이 선배에게 했던 과제를 이제 베끼려고 한 거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활용한다면 시간 효율은 좋을 수 있으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득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을 했고 오히려 문제없이 투명하게 진행하는 게 효율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제 설득이 필요했던 거죠. 우선 설득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팀원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성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시에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음. 또 다른 과목으로 활용 가능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 그 결과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대표 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이 정직,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을 세팅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혹은 본인이 정말 성실하게 솔선수범해서 임했던 그런 경험들을 정리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600자인 만큼 가장 주요한 항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어떤 정직 혹은 규정 준수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에피소드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공동체 생활, 내가 어떻게든 설득을 하니까 다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방법.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기술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합쳐서 쓰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 400자 그리고 500자 요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 자소서 100%라는 건 그만큼 우리 LH가 추구하는 키워드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렇게 직무기술서에 들어가는 키워드들도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실하게 준비한 취업 노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